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친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한동안 엄마와 둘이 살다가 재혼을 선택한 엄마로 인해서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외동딸로 자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정 친척분들도 걱정이 많으셨던 게 혹시 피 한 방울 안 섞인 집에서 제가 새아빠한테 구박을 받진 않을까 하셨는데 다행히 새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었고 그 집의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아빠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금전적으로 힘들진 않게 살 수 있었고 유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다만 새아빠가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고 안타깝게 저 대학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첫 번째 남자에 이어 두 번째 남자까지 엄마와 결혼한 분들은 죄다 빨리 돌아가셔서 엄마 주변 사람들은 엄마에게 남자복도 없다고 했지만 다행인 건지 엄마는 새아빠가 남기고 가신 재산으로 혼자서 사실 정도는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니 엄마 말로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끼며 혼자 쓸 만큼 딱 좋게 돈이 남았다고 이제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제 앞길만 신경 쓰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취직을 하고 몇 년 뒤 회사의 동기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결혼 전부터 제가 재혼 가정에서 새아빠 손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꽤 많으셨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재혼 가정에 대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엄마에게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내가 결혼해서도 변함없이 잘하고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은 마시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이 흐르자 시어머니도 제가 편해졌는지 종종 속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어머님, 제가 설거지하다가 와인잔이 깨져버렸어요. 너무 세게 닦았나 봐요. 조금 힘주고 닦았더니 그냥 톡하고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 얘. 이거 짝으로 맞춰 산 건데 이걸 깨트리면 어떡해? 저번에도 설거지할 때 그릇 깨먹더니 이번에도 또 깨트려 먹었네. 가만 보면 너는 조심성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 와인잔 파는 매장에 가든 인터넷에서 찾든 찾아서 똑같은 걸로 사놓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어머님. 와인잔 안 써봤니? 이건 조심스럽게 닦아야 된다고. 아휴, 변명만 늘어놓고. 누굴 닮아 그리 칠칠 맞지? 하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지를 않았으니 저렇게 애가 허접하고 실수가 많지.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냐? 뭘 바래? 무심코 흘리듯 이야기하시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냐는 말보단 저희 엄마에 대한 흉이 먼저 나오셨죠. 처음에는 이런 시어머니의 무심코 하는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저도 사사건건 이런 말들에 대해 따지면 피곤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두어 달에 한 번 뵐까 말까 하고 멀리 살아서 자주 보는 일도 적으니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긴 싫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쌈딱처럼 막 따지고 싸우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사나 명절 등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 툭툭 저를 들볶기 시작했죠. 매번 일을 시킬 때도 본인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저한테 다 하라고 밀어넣으셨고, 조금이라도 자기 맘에 안 들면 저희 엄마에 대한 욕이 날라왔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에 대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성격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얘 애미야, 너 일로 좀 와봐. 아니, 나물간이 왜 이러냐? 이거 네 친정엄마가 준 참기름으로 무쳤지? 네, 어머님, 왜요? 간이 안 맞으세요? 아까 제가 간 봤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됐다. 다 버려야겠다. 어디 싸구려 중국산 참기름을 갖다 줬는지 기름에서 쩐내가 나 쩐내가. 그러더니 제가 묻혀놓은 반찬 3가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개수대에 버려버리는데 반찬을 버리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네 친정엄마는 매번 있던 싸구려 재료로 반찬하고 음식하셨다니? 그러니 네 새아빠가 그렇게 일찍 가시지. 아니 일부러 그렇게 안 좋은 거에서 준 거 아니냐? 대체 네 새아빠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으시니? 너희 새아빠가 자수성가해서 돈도 꽤 많았었다면서. 그러니 돈에 욕심이 나서 네 새아빠를 일부러 유혹하고 꼬신 거 아니냐고. 옛날부터 그런 여자들이 꽤 있었는데 너희 엄마도 그중 하나였나 보다. 그러고 나서 세상도 일찍 떴으니 네 새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랑 네 엄마는 땡 잡았구나 했겠구나.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가 준 참기름을 걸고 넘어진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돌아가신 저희 새아빠 얼굴에 먹칠까지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참기름이 이상하면 참기름 얘기만 하면 되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 참기름 엄마가 백화점에서 샀다는데 쩐내가 난다면 백화점 가서 이딴 걸 팔았냐고 따지고 들어야겠네요. 지금 어머님 말씀에 본론이 없으세요. 저희 엄마랑 아빠를 깎아내리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랑 아빠 결혼하신 후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꼬부부란 소리 들으셨어요. 어떻게 아빠 돌아가셔서 땡 잡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 저한테도 말실수하신 거예요. 아무리 제 친아빠가 아니어도 저 새아빠를 진심으로 친아빠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솔직히 어머님이 가끔씩 그런 말 툭툭 하실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도를 지나치셨어요. 제발 저희 부모님 욕 보이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저 로봇 아니라 감정 있는 사람이고 한 집안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요. 저는 제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울분이 터져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끝까지 본인 생각과 말은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말에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면 여태껏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니 그러는 것 같았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것 봐. 네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라고.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고 자란 애라면 시애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지겠냐? 얼마나 무식한 재혼 가정에서 자라고 배우지도 못했으면 하늘보다 무서운 시애미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냐고.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디? 본데 없이 남의 남자 꼬셔서 재혼한 네 엄마답다 아주.
그래도 저희 엄마는 어머님처럼 자식한테 기대진 않아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님 아들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셨는데요. 어머님 아들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잘난 것도 없어요. 전화 되니까 이 사람 만나서 살아주는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게 손을 올리셨고 나가라며 절 내쫓았어요. 남편도 큰 소리가 나자 당장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리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엄마, 집사람한테 왜 그래? 엄마 진짜 노망났어요? 아니,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엄마 진짜 나 이혼시키려고 작정했어? 아들 호래비 만들려고 작정했냐고. 아니, 누가 이런 말 해달라고 했냐고. 왜 그래, 정말? 이 사람 나한테 과분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던 말던 저도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며 큰 소리치고 시댁에 나왔어요. 남편도 저를 쫓아나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엄마랑은 안 보고 살아도 저랑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보고 살 자신은 없었어요. 남편도 충분히 저를 이해한다며 연 끊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잔뜩 풀이 죽어선 저번 일에 대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아주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성격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하는 걸 보곤 저도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약속도 받아냈죠. 이런 화해로 저번에 부딪혔던 일은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딱 도리만 했고 그 이상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엄마와 가깝게 사는 저희 둘째 이모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모가 엄마네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곧장 응급실로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와야 될 것 같다며 바로 내려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란 마음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엄마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일찍 돌아가신 친아빠와 새아빠까지 모자라 엄마까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니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특히 제가 평생을 외동딸로 살아왔기에 엄마까지 하늘로 보내고 나면 이 세상에 피 섞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고아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 무서워졌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꼭 살려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실에서 깨어난 엄마는 옆에 있는 저를 보자마자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리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며 자식이 있는데 왜 그걸 비밀로 했냐고, 왜 그랬냐고 했죠. 엄마도 몰랐다가 병원에 가니까 말기라고 해서 알았어. 말기라고 하는 소리에 나도 무너질 듯이 힘들었는데 이걸 너한테까지 알리면 너는 더 무너질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 차라리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몰랐던 기간은 덜 힘들까봐.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 몰랐던 기간이 나한테 얼마나 더 큰 죄책감으로 남겠어. 엄마, 이제라도 내가 알았으니까 엄마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엄마 꼭 살려낼 거야.
저는 일단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앞으로 내가 엄마 병간호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을 아무 말을 안 하며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남편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꽤나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하라는 남편의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싫다고 아예 반대를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저도 몇 번이나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를 모셔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도 저희 엄마 사정을 말하며 당분간은 시댁에 방문하는 건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있는 대로 내쉬며 이젠 하다 내 아들 집에 아픈 엄마를 들이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집만 골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픈 엄마 모시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며 임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시모의 타박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고치겠다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남편 또한 제 의견을 수용했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네한테 면목 없고 할 말이 없어. 장모가 돼서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을 주니까 내가 죄인 같아. 하지만 병원비나 치료비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게. 나도 내 병원비 치료비는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지 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내 병원비로 다 쓰고 갈 정도는 돼. 아무튼 다시 한번 미안하네. 엄마는 병원비만큼은 저희에게 절대로 손을 안 벌릴 거라며 남은 시간 동안만 내 딸이랑 좋은 추억 만들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며 엄마를 보살폈는데 남편은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것도 별로 내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나이보다는 경력이 중요해서 나중에 또 바로 취직이 되었기에 그 부분도 그냥 마지못해 넘어가 주었죠. 근데 문제는 엄마도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엄마의 병원비와 약값비를 대신 좀 내주었는데 남편이 그걸 문제 삼기 시작했죠. 이건 말이 다르잖아. 아니, 장모님이 우리 집에 처음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 본인 아픈 걸로 우리 돈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왜 당신이 장모님 병원비를 내주고 있냐고?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장모님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도 엄청나잖아. 여태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병원비 내주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나 열에 9가지는 다 포기하고 장모님 모시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뒤통수를 치다니 엄마 병원비 내가 여태 벌어놓은 내 돈으로 내는 거야. 당신 돈 안 쓴다고. 내 돈으로 내 엄마 병원비 내주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돈이라니. 나랑 결혼했음 경제적인 것도 공용이지? 우리한테 뭐 재산을 남겨주면 말을 안 해.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아파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번에 엄마가 다리 아프다고 연락 왔을 때도 얼굴 한번 보러 가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당신 엄마만 생각하냐고. 그럼 여태 당신 엄마한테 남은 재산 때문에 잘하는 척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리 앞뒤가 달라? 물론 남편이 많은 걸 포기하고 엄마를 모시는 거 찬성해 준 거에 대해선 고마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그 돈이 사람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잖아요. 만약 자기 말대로 본인 부모님이 아파도 돈을 먼저 생각할 거냐고요. 그런데 이런 마찰이 극에 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저도 돈 때문에 눈치를 주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했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미팅이 잡혀 엄마를 집에 혼자 두고 조금 멀리 나갔다 오게 되었죠. 집에는 남편도 있었고 엄마 식사까지 다 해놓고 나와서 별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다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집에 가니 웬 시어머니가 와 계셨고 저희 엄마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며 무게를 잡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여보, 엄마는 왜 안 보여?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고 있어? 네 엄마는 내 아들 집에 와 있어도 되고 나는 오면 안 되냐?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오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해 마세요. 나도 다리 아파서 내 아들 집에 있으면서 병원 다니려고 왔다. 왜? 뭐 문제 있어?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같이 병원 다녀드릴게요. 여보, 근데 엄마는 어디 간 거냐니까?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묻는데도 남편은 답답하게 아무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기까지 집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네 엄마, 내가 여기 치료차 오니까 자기가 자리 비켜준다고 본 집으로 내려가셨다. 네? 여기 짐도 그냥 있는데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아니, 네 엄마가 자기 발로 나간 거라니까. 자식들한테 피해 주기 싫다고. 왜 우리 아들한테 지랄이야, 지랄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도 할 만큼 했어. 애 낳는 것도 포기하면서 암 걸린 세균 덩어리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개고생이냐고. 거기에 돈까지 대주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세균 덩어리란요. 그리고 그 돈 다 제가 벌어놓은 돈이었어요. 남편 월급 1원 한 푼 건드려 본 적도 없다고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대체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했길래 치사하게 어머님이 우리 엄마 내쫓고 집에 계시는 거냐고. 엄마가 본인 발로 나갔다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쫓은 거나 다름없겠지. 당신 말 잘했다. 그래, 내쫓았다. 어쩔래? 여태 장모님 볼 거라곤 얼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여서 봐줬더니 이젠 그거마저 다 쓰고 없고 우리 돈까지 쓰는데 내가 더 이상 모시고 살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머리를 좀 굴려. 이제 곧 죽을 양반을 왜 돕냐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며 자기 아들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끝이다 싶었고 집에서 쫓겨난 엄마를 찾으러 무작정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가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엄마는 외투도 안 입고 나가셨는지 방에 패딩이 그냥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자마자 저는 온 아파트 단지를 돌며 엄마를 불렀어요. 놀이터며 정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중앙경비실에 가서 혹시 엄마 같은 사람을 보셨냐고 물어보려고 가니 세상에 엄마가 거기에 슬리퍼만 신은 채 계시는 겁니다. 옷도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왜 이렇게 옷도 못 챙겨 입고 나온 거냐고 울면서 물었어요. 그러니
시모랑 남편 놈이 가진 문매를 주는데 엄마도 성질이 나서 무작정 집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고 엄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 보내겠다고 하면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켰죠. 저는 남편 놈의 연락도 무시하고 한 달간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어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원룸이라도 얻어야겠다 생각을 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 놈은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계약을 해약하고 시댁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혼할 거 미리 집을 뺐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런 미친 남편 놈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며 제 짐을 가져가려고 무작정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신우 혼자 있었는데 싸가지 신우는 절 보며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왔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 진짜 그따위로 살지 마요. 언니 엄마가 암 걸리는 바람에 불쌍한 울 오빠는 호랩이 되고 울 엄마는 쓰러졌어요. 뒤질 거면 조용히 어디 산속에 가서 뒤지지. 왜 엄한 남의 가족까지 이렇게 피해보게 만드냐고. 너 말 조심 안 해? 너도 아주 나한테 뒤지게 맞아볼래? 어디 싸가지 없이 그따위로 말을 해. 너 같은 거 데려가는 남자랑 그 남자 부모도 불쌍하다 아주. 이 빌어먹을 거사. 어린 신우는 제 말에 노발대발 난리를 쳤고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개무시하고 제 짐이 어딨는지 시댁을 아주 싹 다 뒤졌어요. 안방이며 남편이 지내고 있는 방까지 죄다 뒤엎어놨는데 제게에 손을 올리는 신우를 몸으로 막아가며 문까지 잠그고 짐을 찾았네요. 그렇게 안방에 장문과 서랍을 다 열어보고 뒤지고 있는데 시어머니 서랍에서 무슨 수첩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옷 속 깊게까지 숨겨놓은 걸 보니 뭔가 좀 구린 것 같아 그 수첩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이상한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은 머리를 빡빡 깎은 채로 소아암 환우 후원금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아주 이상했던 게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어릴 적에 몸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 건강검진할 때에도 아픈 적이 없었다는 항목에 체크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전 사진과 함께 끼어있는 서류의 내용물도 열어보았어요. 그 서류는 남편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적혀있던 시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는데 그 진단서를 보니 후원금을 받을 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질환이 아니었고 소아암 환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진단서에는 소아암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었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보는데 플랜카드 속 떡하니 적혀있는 이름만 살펴보아도 확실히 남편이란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플랜카드 속 적혀있는 후원금 지급 재단의 이름을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예전부터 저희 새아빠가 운영하던 재단이었어요. 그 재단은 저희 아빠가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신 동생을 생각하며 세운 곳이었는데 아빠 동생분은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새 인생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으로 세운 곳이었죠. 게다가 청렴 결백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재단을 속이고 후원금을 받아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서류와 사진 그리고 제 짐들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왔고, 지금은 아빠의 큰 형님께서 재단의 대표로 있으니 곧바로 재단으로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아빠의 큰 형님인 큰아버지에게 제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드렸고, 그때 당시 남편에게 나간 후원 금액을 면밀히 확인해 보았어요. 그러니 지금 봐도 꽤나 큰 금액이 지급됐더라고요. 당시 이런저런 이유들을 섞어 다른 아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당시 후원을 승인한 담당자 서명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그야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지만 당시 후원금 지급을 한 최종 승인 담당자가 바로 남편의 이모님이었어요. 시댁에서 서류와 사진을 확인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담당자가 남편 이모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확실히 이건 거짓 투병으로 후원금을 꿀꺽한 거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니 당연히 시부모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했을 테고 모든 죄는 시부모가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렇게 아픈 저희 엄마한테 단돈 1원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며 뜯겼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뒤에서는 더한 남의 돈을 훔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단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낱낱이 밝혀야 했고, 저는 곧바로 큰아버지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시댁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녁 때였는데 시댁 식구들은 한가하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뒤에 있는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절 보며 도둑년이라는 말까지 하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모에게 도둑년은 당신이 도둑년 아니냐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뭐? 도둑년? 시애미한테 도둑년? 네가 네 엄마 죽기 일부 직전인 거 보더니 너도 같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년아,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는 거 다 너한테 책임 있으니까 당장 위자료 내놓고 손해배상해. 내가 아주 이거 법으로 해결할 거야. 법으로 해결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쪽이 나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법으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신네들이라고. 이거 뭔지 알지? 당신이 소아암 환우? 웃기고 자빠졌네. 저는 그 사진들과 진단서를 시부모와 남편에게 던졌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이걸로 뭔 문제를 삼으려고 작당을 하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이거 대체 어디서 가져간 거야? 이걸 왜 가져갔는데? 너랑은 아무 관계없는 사진이랑 서류인데 뭐 어디다 쓰려고 맘대로 뒤져서 가져가? 그리고 니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아, 이분들이요? 당신들한테 사기당해서 돈 준 재단 대표님하고 직원들이에요. 당신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는데, 이 재단 저희 새아빠가 운영하시던 곳이고 지금은 저희 큰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고 위조고 어차피 쉽게 못 넘어가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언니가 결제 서류에 도장 찍으셨더라고요. 이모님까지 같이 콩밥 드시게 생겼네요. 뭐라고? 거기가 너희 집 재단이었다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하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자기를 봐주면 안 되냐고 울먹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진짜 본인이 아팠는데 뭐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거라며 정말 아팠던 게 맞다고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니라고 빡빡 우겨대던 시모 또한 남편 말이 맞다고 돌팔이 의사가 제대로 검진을 하지 않은 거라며 엄한 의사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더 이상 나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말고 재단 대표님하고 직원들한테 조사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인과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도 저희 시부모님이 사기를 친 게 명백했고 결국 경찰에 싹 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 시아버지가 자백을 했다는데 본인이 사업 실패로 집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생활고가 이어져 어쩔 수 없이 거짓 투병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시아버지의 자백으로 시부모는 그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살아야 될 상황에 놓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니 남편 놈은 구속되어 있는 자기 부모를 대신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저희 엄마 병실로 급하게 찾아와서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떨구며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 사과를 받기엔 이 인간들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 용서는 없었죠. 그리고 엄마는 며칠 뒤 중환자실로 옮겨질 정도로 위독해지셨는데 엄마가 중환자실로 가시기 며칠 전 제게 웬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장엔 숫자 0이 얼마나 많은지 제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 통장엔 자그마치 30억이란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제서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아빠가 남겨준 재산은 꽤 많았었대요. 근데 그 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 그 돈에 혹해 거짓으로 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돈을 병원비로 다 썼다고 얘기했고 역시나 그 돈을 다 썼다는 말을 들으니 남편 놈의 태도가 싹 바뀌는 걸 보곤 더더욱 재산을 밝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시댁 인간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한 이 시점에서 엄마의 숨겨진 재산을 밝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끝에 엄마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남편과 이혼을 하면 누구를 다시 만나도 절대로 이 돈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말이 엄마의 유언이 되었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나흘 만에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 무너져 내릴 것 같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씩씩하게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남편 놈은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그래도 아직 자기가 사위인데 사위 노릇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빌었는데 저는 그런 뻔뻔한 남편 놈에게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며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리고 엄마의 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 시댁 식구들의 진상을 다 밝혔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였어요. 결국 시댁은 이 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를 도와줬던 이모님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후원금 반환금을 갖기 위해서 남편놈은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져올까 궁리를 했는데 소송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받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야말로 경악을 하였죠. 그런데 제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남편놈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원래 유산상속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안 돼서 그 돈은 절대로 남편놈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30억이란 돈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남편놈은 더 제게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짓이었죠.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였고, 되려 남편놈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원금 반환으로 남편놈은 밤낮으로 일을 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죠. 아마 시부모도 출소를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같이 갚아야 할 거예요. 안 그럼 다시 콩밥을 먹어야 됐거든요. 그 인간들 지난 일들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엄마의 유언대로 아빠 그리고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을 잘 지키며 두 번 다시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혼자 살아가려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거짓 얼굴을 하고 살면 끝은 결국 사필귀정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이런 인생의 진리를 잘 새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